출근길의 시사 동반자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부 토론 시간입니다. 원내 1당과 2당 싱크탱크 부원장님들 나오셨습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님, 여의도연구원 이동우 부원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네, 어제 열린 남북 간, 당국 간 회담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올림픽 참가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남북 회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컸습니다. 먼저 김현성 부원장님. 여당 반응이 아주 훈훈했는데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9년 동안에 서로 단절된 사람들끼리 만난 건데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회담이 제대로 합의도 안 되고 다음 회담 날짜도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냥 만남으로서 끝났다. 네. 뭐 사실 그렇게 끝나버리면 또 많은 분들의 기대에 굉장히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건데 어제 보면 10시간 동안의 회담이 있었지만 그 상호 간의 합의 공동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 회담과 관련돼서 군사회담까지 이게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이제 한 번에 이제 9년의 어떤 이런 단절을 한 번에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어떤 선수단을 파견하고 응원단 파견하고 역대 큰 규모로 하겠다라는 게 남북 관계라는 게 이렇게 적수성현,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연못이 된다라는 말처럼 이 남북 관계도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우 부원장님, 야당은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였다고 비판했거든요. 우리가 북한의 의도에 넘어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첫 번째로요. 어쨌든 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대화가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현성 부원장이 이야기했지만 9년간 단절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회담을 하겠다는 것만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에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 개발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육자회담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시간 동안에 북한은 핵물질을 개발했고 그래서 핵을 완성했고 단계핵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예를 들면 핵을 실어나르는 ICBM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완결된 아니지만 그럼 결국은 지난 20년간 대화를 통해서 그 시간을 벌어줬다는 그런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화는 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하고 대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백하게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건 북한 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진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원장이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9년의 단절 9년 동안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이렇게 단절했던 것이 과연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돼서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9년 동안 단절해서 북한한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류하고 얘기라도 해보자. 뭔가 이게 과정을 걷는 것과 그렇지 않고 9년 동안 그냥 문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뭐 그게 20년간도 우리 대화했어요. 그리고 햇빛 정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대화를 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이들의 햇빛을 쐬어주면 이들이 결국 옷을 벗겠다. 그리고 위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지난 20년간 그걸 결국 돌아온 것은 우리가 북한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개성만 열어주고 돌아온 것은 핵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9년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러나 이 군함군을 통해서 북한 핵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은 우리 남한 위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의 군사력을, 그러니까 9년의 보수 정권 안에서 남한의 군사력을 완전히 진전해서 네. 핵 저지 능력을 키웠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사이에 관련된 협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진전이 없었다니. 그 동안에 오히려 지금 북한 그런 얘기하기보다는 북한의 전력을 우리 남한의 전력을 키우기보다는 북한의 그런 것들을 꽉 닫아놓고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4대강 한다고 그렇게 큰 돈을 쓰고 아니, 여기서 4대강이 왜 나옵니까 지금? 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그런데 어쨌든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이 좀 완화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긴장이 완화되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의 위협입니다. 예. 결국 북한이 우리 지금 긴장이 완화되려면 북한의 핵을 폐기하겠다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만들어 있고 네. 그 초기에 예를 들면 핵물질을 만들어 놓고 있고 물론 그 수소폭탄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 원시적 차원의 핵은 완성돼 있고 그다음에 단거리 그걸 실현할 물질도 이미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핵 위협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할 것인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그러면 핵 위협을 두고 그럼 그것이 평화입니까? 아니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대화와 남북 관계의 긍정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다라는 게 누구나 예를 들면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도 그걸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도 우리 모든 국민이 그 대의 원칙에는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대화한다고 뭐 핵을 용인하라고 대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아니 제가 지난번 제가 요 이야기를 원장님 제가 마지막까지 할게요. 예. 마지막 끝내야죠. 제가 말씀은 끝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인정해요. 그걸. 근데 다만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서로 닫아갖고 그러니까 뭘 한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그럼 우리는 그냥 제3자로서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한미일 상호 간에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남북 대화가 가능했던 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였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노선이 함께 가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자꾸 말을 지금 돌아가는데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15일 경축사에서 했던 발언 중에 보면은 결국 북한의 핵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북한 핵의 동결이 아닙니다. 핵을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현 상태의 동결을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폭탄을 완성해놓고 지금 전문가에 따라서 10개 정도 완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거리 지금 남한을 때릴 얼마든지 그런 미사일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상태의 동결이라는 얘기는 저는 명백하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위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건 ICBM이에요. 미국까지 협박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은 지금 불란서가 그 핵을 개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나라가 알래스카가 만약에 핵폭탄을 받는다고 해도 당신은 불란서를 지켜줄 것인가. 거기에 미국이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불란서가 독자적으로 재발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화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거기에 대한 평화에 갈 만한 우리의 자유력과 군사력과 힘이 분명히 전제되는 겁니다. 평화는 구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그 히틀러 앞에서 그 평화를 구결해가지고 그래서 협상을 맺고 종이쪽지 하나 들고 와서 영국 국민에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전쟁을 위협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쟁이 갔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결국 그 평화는 오지 않았다는 역사의 경험이에요. 네, 김현선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한 점도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로 가야 되고 비핵화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방법에서 지금 부원장님 지금 갑자기 우리 김앵커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북한이 태도가 바뀌어갖고 우리 핵 개발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부원장님도 현실적으로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놓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이 우리 엄청난 숙제인 거 아닙니까? 고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차 방정식을 조금씩 풀어가는 거예요. 벽돌을 쌓듯이. 우리 그 김희중 대주교님께도 인터뷰 하셨더만요. 보니까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다. 한꺼번에 쌓는 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꾸 이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저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한반도에 전쟁을
불사할 것이냐, 전쟁이 불가할 것이냐라는 네. 거. 그러니까 이 원칙.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전쟁은 절대 불가다.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다. 이거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인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전쟁밖에 없어요. 우리 네, 김현성 부원장님 말씀대로면 얘기는 아까 지금 압박과 평화의 양전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적어도 우리의 정부와 우리 국민이 네.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전쟁까지도 우리는 감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대화로 나올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평화를 구걸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결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배웁니다. 그건 뭐냐면 강력한 방어 의지가 없는 나라는 항상 그 상대방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나는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원장님,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미사일 해박도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다가 좀 많았는데 잠깐만요. 네, 빨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대화의 목표가 뭔지, 북한은 핵을 폐기할 것인지 예. 그 목표를 명확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동결을 위해서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평화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삼축 체제 만들게 하는 건 킬체인 아까 얘기했어요. 킬체인부터 해서 삼축 체제를 빨리 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키워나가겠다. 강조하시고 실제로 국방 예산 더 많이 늘렸어요. 네. 예산안에서 예. 과거 이명박 박근혜보다 훨씬 더 국방 예산 높였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남북이 2년 만에 회담까지 열었는데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체는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동호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뭐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북한의 평화 전술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리지 않습니까? 남남.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계속 공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그 석유도 제한 조치에 들어갔고 예. 석유 물질도 판매 금지에 들어갔고 북한의 모든 수출을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사회 지속적인 공조가 있었는데 북한의 입장에 이 공조를 뚫을 방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평창 올림픽이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들어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님. 저는 남북 관계는 아까도 우리 김유중 대주교님이신가요? 광주 대교구에 예. 그 대교님께서 인터뷰에서 그러셨더라고요. 아주 인내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벽돌을 쌓듯이 쌓아가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저는 그동안 9년의 단절 9년 동안에 아무 말 안 했던 네. 관계가 한 번에 만나갖고 완전히 진전될 수 없다고 봐요. 예. 이렇게 작은 합의. 그러니까 구동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것을 먼저 찾고 차이점은 놔두자. 일단 네. 자꾸 큰 거를 먼저 얘기하면 이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 얘기하고 군사 문제 얘기하고 그러면 서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참가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보수 정권에서도 과거 아시안 게임 그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구걸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과정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만나야 뭔가 대화도 하고 교류와 협력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단계를 터뜨리고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진보 측이 항상 불만이 뭔가 대화 자체가 목적인 듯해요. 가장 물론 전쟁 중에 적국과도 대화를 합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유리한 국면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은 명백하게 국제적 고립돼 있는데 예. 그래서 북한은 탈출구가 필요했을 거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냐면 물론 지금 북한에게는 6개월이나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군사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예. 예를 들면 미국을 명백하게 위협하려면 ICBM이 완성돼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현재 6개월에서 2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버는데 우리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국제문제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부부토론 들으시는 분들 토론 열기 때문에 추위를 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쉬는 시간조차도 토론을 이어가셨습니다. 부부토론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남북관계 전망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논의는 순조롭지만 지금 남북관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민감한 현안이 많습니다. 대북제재, 경제협력, 북핵 문제까지 살펴볼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이동호 부원장님, 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평화 공세가 제재가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미국 내 반응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정부의 그동안 일관된 입장도 그렇고 지난 20년간 우리는 협의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만들 시간을 줬을 뿐이다. 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약간의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제재국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네. 결국 명백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유엔 대사가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에 명확한 비핵화다. 그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적어도 지금 이 문제를 국제공조가 약화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성 부원장님. 이게 자꾸 이제 서울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자꾸 하나의 방법만 있다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렇게 하다가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미사일 만들었고. 부원장님 그 미사일을 만든 게 그러니까 과연 대화였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로 갔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9년 동안에 보수 정권에서 제가 9년 동안에 보수 정권에서 9년 동안에 뭘 했느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말씀대로 평화와 비핵화는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긍정적 지향점이에요. 네. 그걸 자꾸 이제 그걸 우리가 그거 원하지 않는다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그 조명균 장관이 니성군 북한 대표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비핵화가 들어가니까 니성권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넣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 자꾸 하시냐고. 그거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니 조명균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핵화는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얘기다. 남한 국민의 뜻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보더라도 비핵화 얘기는 이미 자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모든 마음속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가야 될 근거의 지향점인데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대화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가는 데 있어서 대화냐? 그럼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팎한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그게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독하게 정말 하나 남은 우리 그 완충지대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아무것도 못 서로 교류도 않고 개성공단도 북한의 핵을 실험했기 때문에 폐쇄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개성 폐쇄했다고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앞뒤를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개성공단을 폐기할 때 이미 이번에 통일부 조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서로 협의 없이 부처 간의 협의 없이 갑자기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명분이 일방적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 명분이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명분이 개성공단에 달러가 핵 개발에 들어간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유엔 합의 안에서 서로 남북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내년 그 돈은 북한의 국민들한테 가간다라고 유엔에 계속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그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자연스럽게 남북 경제협력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2년 전에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끊어졌던 판문점 연락채널 또 군통신선까지 지금 복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지금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동호 부원장님,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중요한 건 주도권 누가 하냐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를 보십시오. 북한은 틈만 있으면 개성공단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걸 봤잖아요. 네. 우리의 지금 평화적인 예를 들면 군사 그 훈련을 가지고도 위협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의 그 한미 군사 훈련을 핑계로 그대로 막은 적 있잖아요. 위협했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태가 재발을 방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우리 자국민이 수백 명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뻔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쳐다봐야 되는 그런 그러면 핵인질에 우리 국민까지 많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없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우리 국민의 안전 걱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평화를 지키는 굉장히 완충지대였다. 개성공단이. 그리고 우리 남북 간이 만들어 놓은 진전이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도 그 험한 상황에서도 오사 조치하는 과정에서도 개성공단만은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이 갖고 있는 평화를 지키는 가치가 훨씬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도 인질이 된 거예요. 북한의 그 남북한의 군사 관련해서 같이 있으니까 한계가 더 뒤로 간 거잖아요.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네. 그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이것 때문에 공격을 못 하는 거고. 무슨 공격을 못 하는 거고. 휴전선은 다 나와 있는데요. 장사정표도 있고. 아니, 개성공단 그건 이명박 정부도 인정한 내용의 개성공단과 관련돼서는. 물론 개성공단에 주력 부대가 있다는 이동호 본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협이 되는 건 북한의 장사정표입니다. 장사정표 하나도 물러 있지 않아요. 휴전선 근방에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표 그대로 다 배치돼 있다고요. 네, 역대 토론 중에 오늘 남북 문제 토론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정당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된다. 어제 이런 입장을 많이 밝혔던데요. 이동호 부원장님, 남북 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긴밀한 우리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 공조가 계속돼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 북한이 손을 둘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 국면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의 민심이 북한 비핵화와 북한 핵을 완전한 폐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핵 인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나간다면 칭찬해 줄 거고 만일 그 문제가 벗어난다면 다시 비판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야당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할 겁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님, 남북이 2년 만에 마주 앉았는데 핵 폐기가 아니라 동결의 전제로 협상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성급한 예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동결 이야기는 대통령이 먼저 하셨습니다. 성급한 오늘 부원장님 너무 이렇게 아침부터 날씨도 추운데 너무 이렇게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훈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야 이 청취자님들도 좀 이렇게 기분이 좋으실 텐데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날을 세우시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어제 오랫동안 서로 간에 만나지 않았던 남북이 10시간 만나서 합의문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 오겠다. 그리고 군사회담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첫 발을 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첫 길이 끝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끝이 땅의 끝이 시작이듯이 지금까지 완전히 없었던 남북 대화가 이제 끝이 됐던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격려하고 뭔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여야가 조금 정말로 정말 뜻깊은 합의를 했다. 정말 고생했다라는 얘기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상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나겠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보의 문제는 절대로 흩어지지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누가 하나만 하는 소리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태가 왔는데 말입니다. 네, 토론을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이 남북 문제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핵 폐기까지 가는 과정이 앞으로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여러 번 토론을 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